별도 계량기가 어떻게 설치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K통신 계량기가 보이네요. 통신회사 계량기가 보이죠. 여기는 LG U 플러스 계량기가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 사용량 검침 및 관리비 부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기 기사가 근무하는 곳이 빌딩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그렇잖아요. 공장도 있고. 다른 데서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는 아파트에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관리비 부과하는 거예요. 관리비 부과하고 이제 돈을 받아내고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전기 기사님이 해줘야 되는 것, 또 기계 기사님, 뭐 여러 분야 가스 담당 분야들이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검침하고 공동 사용량에 대해서, 세대 부분을 뺀 공동 사용량에 대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한단 말입니다. 본인들이 가서 그 검침에 대해서도 익히고, 그 다음에 공동 사용량에 대해서도 계산도 해보고, 노하우가 쌓이면 잘 합니다. 아주 잘해요. 단일 계약하고 종합 계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볼 건데, 자, 오늘 강의는 전기 검침 및 계산해서 10월 1일 날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요, 일반용을 고압 A, 이런 데는 빌딩에 대해서, 업무용 빌딩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일반용 을이 뭐냐? 을이 뭐지? 갑이 뭐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다 을에 해당됩니다. 계약 전력이 300kW 이상이니까 전부 을에 해당되는 거예요. 즉 변압기 용량이 300kW 이상이다 이거지. 그 다음 고압 A라고 했으니까 전부 고압 A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22,900이 고압 A에 해당되는 겁니다. 고압 A 선택 2라고 이제 여러분들 다 들어봅니다. 그러면 전부 선택 2에 해당된다 이거지. 그 시간이 제일 많이 쓰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 대해서 유리하게 적용한 게 선택 2다. 만약에 15시간 정도 우리가 평균 쓴다고 했을 때 450시간입니다. 그래서 450시간을 기준으로 많이 설계되어 있어요. 선택 1 기본 요금이 싸면 좋은 게 아닌가? 그럼 나머지 이것이 비싸요. 계산해 보면 선택 2가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다 선택 2를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갛게 쳐놨지 않습니까? 다른 데 해당된다 하면은 그 현장은 공부를 하셔야 돼. 지금 아파트, 업무용 빌딩, 학교, 공장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전기기사님들이 근무하는 곳이 주택, 일반, 교육용, 산업용 이 네 군데에 상주 근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일반 주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나 또 오피스텔이나 생활 숙박형 빌딩이나 이 세 군데가 있어요. 생숙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생숙에 대해서 근무하시는 분도 몇 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주택용에 주거용 3kW 이하 했는데 2층 주택 막 이런 데도 많잖아요. 그래 계약 전력은 3kW 이하가 기본이지만 뭐 3kW 이상 5kW, 7kW, 10kW 이렇게 막 주택용도 늘려갈 수 있습니다. 주택용 아파트 오피스텔 전기요금 고지서니까 주택용 고압이라고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요. 계약 전력이 1900kW, 이것은 변압기 용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kW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용 을이고 당연히 고압 A에 해당되는 거죠. 고압 수용과 요금제 선택은 종합하고 단일 계약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일 계약이 많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종합 계약이 유리한 현장도 있어요. 그거는 계산을 해봐야 돼요. 자, 전기 자가용 수전 설비 전기 계량기 했는데, 오늘은 아파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파트 부분은 전등, 전열, 동력이 이렇게 있는데 세대 내부도 있고 전용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합이나 단일 계약으로 요금 체계를 해서 요금을 물 수 있고, 그 다음 급수펌프는 산업용에 해당이 되고, 아파트라고 다 급수펌프가 산업용에 되어 있지도 않아요.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어. 왜? 이것을 별도로 신고 안 한 것도 있다 이거지. 그 다음에 가로등, 아파트의 외등을 우리가 가로등 전력을 적용을 받는데, 실제는 가로등은 이제 길가의 가로등인데 노폭 12m 이상을 얘기하는 거고, 보안등은 노폭 12m 미만. 그럼 우리 골목길이라든가 조금 좁은 도로, 그래서 통행 안전하고 민생 안전까지, 치안까지 담당을 하는 게 보안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데 보안등에서 이제 많이 부르지만, 사실은 아파트에 같은 데는 외등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아파트를 뭐 보안등이라고 얘기해도 관계없죠. 아파트는 빌딩에
설치하는 등이 있잖아요. 이건 가로등이 아니잖아요. 가로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등입니다. 외등.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외등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길에 설치된 걸 가로등, 보안등으로 보시면 돼요. 외등 아니면 보안등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불러도 뭐 누가 뭐라 얘기를 안 합니다. 아파트에는 외등이 켜져 있지만 이것을 공공용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적용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가로등이 제일 싸고, 그 다음 산업용, 그 다음 요 위로 올라가겠죠. 일반 건물에는 전기료가 요금 고지서가 하나입니다. 뭐 따로 나눠져 있질 않아요. 급수펌프가는 외등이가 뭐 그냥 일반 전기를 다 적용해요. 오피스텔 같은 데 보면은 가끔 뭐 급수펌프라든가 외등을 별도로 나오는 곳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거는 이제 별도죠, 별도. 요금 신고할 때 어떻게 해서 신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다 이거지. 이제 모자 계량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단독 계량기라 그럽니다.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계량기가 있잖아요. 요건 단독 계량기입니다. 단독 계량기. 이건 가정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22,000 고압으로 이렇게 쭉 수전을 받지 않습니까? 자가용 수전 설비를 거쳐서 뭐 차단기, 분전함 뭐 이런 걸 거치면서 쭉 내려가는데, 여기에서 분전함 하나만 그랬는데 사실은 분전함이 막 나눠져 있어. 배전반 안에 설치된 곳도 있고, 빼져서 계량기가 달리고 급수펌프, 소방펌프, 돌아가지도 않은 소방펌프, 뭐 다른 것도 배수펌프도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급수펌프만 꼭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묶어놔서 계량기를 하나 달아놨어. 이것을 산업용으로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또 따서 통신회사 SK 뭐 중계기니 뭐 자기들이 계량기 달아서 돈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용으로 물어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가로등 이렇게 하면 이 계량기가 또 딸려 있어요. 이 계량기들은 모두 한전에서 직접 검침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파트 내부에 들어오는 계량기라, 세대 부분 계량기는 또 별도 있지. 별도 있어. 상가 같은 데는 아주 많이 달려 있죠. 세대는 세대대로 다 달려 있고. 그러면 이것을 어미 모자 하나, 모자, 나머지는 전부 자계량기야. 자, 아들 자자 씁니다. 일본말로 꼬메타 고메다 해요. 이제 아파트든 빌딩이든 전부 자계량기가 없는 곳은 없어요. 이 한전에서 얘기하기를 모자 계약이라 그럽니다. 모계량기, 자계량기를 다 달려 있으면 한전에서 이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한전에서. 그래서 이제 모자 계약이라 그래요. 모자 계약. 그래서 여러분들 고메타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고메다, 아들 자자 썼다. 그 다음에 단일 계약하고 종합 계약 차이는 서로 비교해 봐야 되는데, 예전에 저희 시대에는 단일 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종합 계약을 근무 많이 했으니까 종합 계약에 대해서 밖에 인식을 못 합니다. 근데 요즘은 단일 계약이라는 게 나와 있어서 요금 구조가 기본이 저압전기료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고압전기료는 내부에 변압기를 너희들 변압기를 썼기 때문에 좀 깎아주겠다. 단가가 저렴합니다. 자, 산업용 전기료하고 가로등은 단가가 저렴한다. 근데 단일 계약에서는 이게 없어. 주택용 전기료에 묻어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싸고 이게 더 저렴한데 여기에 묻어버렸다는 건 비싼 요금을 문다는 거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이 돈을 계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저렴하니까 공동 부분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이익이잖아요. 종합계약이 유리한 거야. 따져보니까 주택을 많이 쓰고 이걸 적게 썼다. 그러면 주택용 비싼 것만 물잖아요. 그러면 종합계약이 불리해요. 단일 계약으로 가는 게 나아요. 얼만큼 차이가 나느냐? 우리가 세대 부분이 80에서 90%, 95%까지 써요. 나머지가 산업용하고 가로등 전기료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단일 계약이 유리한 게 많다 이거지. 그래서 단일 계약으로 많이 바꿉니다. 알고. 그래서 단일 계약이 많이 유리해요. 그런데 여기로 갈아타고 여기로 갈아타고 이렇게 갈아타고 이렇게 갈아타고 이렇게 갈아타고 하는 거는 1년마다 가능하지만 귀찮아서 안 해요. 서로 귀찮아요. 서로. 처음에 운영해보면서 1, 2년 운영해보면서는 선택을 하셔야 돼. 이게 좋은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고지서 부분인데, 고지서는 여기는 3개로 나누어서 별도 고지서가 나오고, 여기는 고지서가 달랑 하나로 나옵니다. 전기 사용량 계산에서 잠깐 얘기해보면 이 전기요금 고지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주택용 고압 해가지고 계약절 여기 1900kg, 사용량이 307214 이렇게 적혀져 있죠. 이 숫자는 어떻게 된 거냐면 요거하고 이것을 빼야 되는데 안 맞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건물용 고압으로 가서 계산을 하면 여기는 중부와 최대부와 경부와 검침을 다 하거든요. 다른 데도 다 해요. 근데 업무용은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업무용 부분이 있는데 업무용에서 검침을 하면 중부와 최대부와 경부와 이 검침을 쭉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용량이 나오고 배율을 곱하면 당월 사용량이 나와요. 이걸 더하면 1170.82, 요걸 더하면은 1119.92. 그래서 이것을 빼면은 50.90에 2400 하면 122160, 120066. 이거 틀리게 써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모자 분리, 통신회사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있다 이거. 이 부분을 한전에서 직접 그 회사로 직접 고지서를 보내기 때문에 뺀 것이 여기에 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숫자하고 왜 안 맞나? 이렇게 모자 분리한 이 숫자가 빼진 거다 이거지. 왜냐면 여러분들 고지서를 봐서 이거 이 숫자가 뭐야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이버 카페 이드라 TV에서 이 자료를 그대로 드릴 거 아닙니까? 이 프로그램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고지서도 다 받아볼 여기 볼 수 있죠. 참고 고지서를 볼 수 있으니까 이걸 계산을 쭉 프로그램에 넣어서 해보세요. 그러면 얼추 이렇게 맞습니다. 이거 업무용 빌딩 계산하는 게 나와서 기분이 좋잖아요. 단일 계약 건물을 한번 보면은 이제 여기도 보니까 뭐예요? 이게 307214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걸 계산해 보면 이게 아니다 이거지. 요게 311123입니다. 총 사용량이 이건데 산업용 값 빼고 가로등을 빼면은 307214. 통신사도 있을 수 있어요. 통신사는 제가 모르니까 이 두 개만 뺀 것을 307214 해서 당월 총 사용량을 추정한 겁니다. 거꾸로 역순으로 추정한 거예요. 사실은 더 많을 겁니다. 통신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단일 계약은 여러분들이 요 참고용 요걸 가지고 계산해 보면 쉬워요. 단일 계약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총 사용량의 한정고지서가 307214가 나왔으면 이거에 나누는 거예요. 뭘 나누냐면 세대만. 445세대네 이 아파트는. 이게 한여름에 쓴 거라서 에어컨을 몽땅 켜가지고 그러면 평균 사용량이 690kW 요것만 도출해내면 단일 계약은 계산이 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냐. 기본요금 부분에서 6060 그 다음에 적용금액 이 두 개만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면 돼요. 690을 가지고 이걸 어디서 치면 되냐면 한전온에 가보면 한전온 뭐 이렇게 치거나 요금조회 막 치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여기 전기요금 계산기가 있죠. 전기요금 계산기를 누르고 계약 종별은 주택용 고압 눌렀고 그 다음에 조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뭐 대가족 요금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걸 계산하지 말고 사용일은 만약에 8월 걸 제가 계산했으니까 8월 1일 날 쳐요. 8월 1일을 치면은 1일부터 31일이라고 나오고 숫자만 입력하라. 사용량 숫자만 입력하라 했으니까 690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690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입력을 하면은 세대당 148,000원. 에어컨 썼으면 이 정도 물어야죠. 자, 그런데 기본 요금 해서 6060, 전력량 요금 115,752 이것만 가져오는 겁니다. 나머지는 가져오지 않아요. 기후 환경 요금이 이 연료비 조정액이 있는데 이건 세대 1세대당이고 이걸 그대로 가져와도 관계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는 요렇게만 가져와요. 요렇게만 가져와서 이제 6060 115,751을 여기다 쳐가지고 445세대하고 곱하는 거예요. 곱하면 기본 요금이 이렇게 나오고 적용 요금이 이렇게 나와요. 나머지 기후 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액은 여기에 당월 사용량을 가지고 와서 9원, 5원을 곱하면은 200만원, 뭐 150만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 대가족 요금 할인해가지고 각 세대가 신고한 것들이 있어요. 할인 요금들이 쫙 많습니다. 이걸 대충 더해보면 180만원에서 뭐 160, 뭐 200만원 넘는 데도 있고 뭐 100만원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이걸 빼본다. 그러면은 얼추 어떻게 됩니까?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에너지 캐시백 요 9370원 찌고 그 다음 전력기금 3.2% 이거 지금 다 자동 계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64201-410, 64102-334 뭐 비슷하게 맞잖아요. 이게 단일계약 요금 계산기입니다.
이거 제 설명 듣고 그냥 해보시면 쉬워요. 자, 그러면 공동전기료는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우리가 고지서를 받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한전 청구금액 고지서를 받으면 총괄고지서에서 세대 공용 부분 총괄고지서가 종합계약 단일과 관계없이 이게 어디로 옵니까? 아파트 관리소로 날라오죠. 방금 307214 이 사용량에 대해서 날라오는 겁니다. 307214 사용량에 대해서 307214 사용량에 대해서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용 값, 그 다음 별도 계량기를 지금 이 고지서는 제가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이 세 개를 더하면 총괄 용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제 건물의 총 사용량입니다. 세대 검침을 해보니까 제가 그냥 임의대로 쓴 겁니다. 세대 검침은 제가 그 아파트의 세대 검침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임의대로 25만 7,227 정도가 세대 검침 부분이다. 세대 전체 445세대를 넣으면은 요금이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임의대로 쓴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요 세 개를 더한 게 6,500만 원, 5,200 빼면은 1,300만 원이 세대에 부과할 요금이 됩니다. 이게 단가가 242원 이전 이렇게 됩니다. 그냥 이걸 가지고 그냥 그 면적별로 부과해버리면 되는데 틀린 게 하나 있어서 이거 여기서 승강기 전기료를 빼야 돼. 계량기 달려있는 곳이 몇 곳 있어요. 나머지 계량기가 안 달려있으면 승강기가 10대다. 한 대당 5kg 곱하기 10대 곱하기 한 10시간, 12시간 사용한다. 곱하기 30일 뭐 이렇게 해서 사용량을 자체적으로 이걸 만들어야 돼. 이걸 곱해야 돼. 이걸 곱하면은 480만 원 나와요. 이걸 가져오는 겁니다. 이걸 분리했으니까 이걸 820만 원을 또 여기에 가져와. 그 다음에 면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면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승강기 면적이 틀리거든요. 1, 2층, 3층 막 이런 거 빼줘야 되는 면적이 있어. 건물 전체 면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대 부분만 계산하는 거예요. 4만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나누어 보면 어떻게 나누냐? 요것 나누기 면적이 4만입니다. 그러면 121원 일전이면 121원을 받아내고 걷어들인 돈이 1,300, 060, 960 남는 금액이 차액이 4,950원. 차액이 마이너스 되게 부과하면 안 돼. 무작정 플러스 되게 부과하는 거예요. 이건 경리들이 알아서 잘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 계산해서 단가를 적용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오늘 공부하는 핵심 프로그램입니다. 예비 1, 예비 2 단추를 만들었는데 이걸 계산하는 것들은 응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엑셀을 좀 할 줄 아셔야 전기과장이나 관리소장 하기가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방금 얘기했다시피 307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냐? 요거를 해서 1800배를 하면 320760이 나와야 되는데 산업용 가로등이 통신회사 자회사가 빼진 거다. 요 숫자가 틀리다 이거죠. 원래는 122 160인데 통신회사가 빼져서 120 066. 저도 그 유튜브랑 여기저기 많이 봤는데 기억 되살려서 뭐 경리들이 뭐 계산하는 것도 있었고 했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 정확하게 전기까지 알아야 사실은 설명하기가 쉽거든요. 자, 고맙습니다.